네, 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리 오종훈입니다. 여기 지금 가평에 나와 있는데요, 폭스바겐의 전기차 ID4 시승을 하러 나와 있습니다. 폭스바겐 코리아가 국내에 처음 선보이는 전기차입니다. 폭스바겐 그룹 차원에서는 두 번째 전기차인데요, 전기차용 전용 플랫폼 MEB 플랫폼을 적용한 전기차 ID4 오늘 시승을 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은 이전에 ID3 세단형을 출시한 바가 있죠. 국내에는 소개되지 않았고요. 국내에는 ID4를 시작으로 전기차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84kWh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죠. 일회 충전으로 주행 가는 거리 405km로 국내 인증을 받았지만 상황이 아주 좋을 때는 기온이 최적화되어 있어서 배터리 상황이 최적일 때는 뭐 500km 이상 충분히 달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해봅니다. 판매 가격 5,490만원에 책정되어 있죠. 정부 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받으면 4천만원대 후반에 4,500만원에서 4,900만원 사이의 가격에 소비자가 부담하면 이 차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값어치 제대로 할지요, 직접 시승을 통해서 그 느낌 여러분들과 공유해 볼까 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시죠. 출발합니다. 자, 디자인 잠깐 보실까요? 자, 폭스바겐의 ID4 정면 모습입니다. 라디에이터 그릴이 없죠. 전기차의 특징. 그리고 한가운데 폭스바겐의 엠블럼 들어와 있습니다. 폭스바겐의 최신형 라이트, IQ 라이트 적용하고 있습니다. 타이어는 앞뒤 타이어를 달리 쓰고 있습니다. 앞에는 235-50R20, 뒤에는 255-455R20 시리즈의 피렐리 타이어 적용하고 있는데요, 150kW, 그러니까 204마력짜리 모터를 뒷차 축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후륜 구동으로 움직이는데요, 힘이 더 실리는 후륜에 좀 더 큰 타이어 적용하고 있고요. 옆에서 보시면 20인치 타이어가 휠하우스를 꽉 채우는 것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힘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싶은 거죠. 뒤로 갈수록 살짝 낮아지는 루프라인 적용하고 있고요. 엔진이 없는 엔진룸 잠깐 보실까요? 전기 모터와 컨버터 이 안에 들어가 있고요. 우측에 보면 역시 12V 배터리 적용되어 있는 것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뒷모습 LED 램프가 적용된 리어 컨비네이션 램프, 그리고 좌우측 램프를 이어주는 라이트 적용되어 있습니다. 실내 들어오면 아주 심플한 인테리어를 만나게 됩니다. 경관 가로 라인이 돋보이는 인테리어인데요, 버튼이 이렇다 할 게 없습니다. 센터페시아 모니터 하단에 하나, 둘, 셋, 넷, 5개 정도의 버튼이 들어와 있죠. 인터랙티브 반응을 보이네요. 손가락이 가까이 가니까 반응을 합니다. 몇 개의 버튼 빼고는 전부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IQ 콕핏 들어와 있죠. 아주 작은 사이즈입니다. 계기판과 변속 레버가 일체화되어 있죠.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기판은 스티어링 휠과도 같이 붙어 있어서 스티어링 휠을 조절을 하는데 계기판이 같이 따라서 움직이죠. 스티어링 휠 보시면 약간의 유격이 있고요. 하나, 둘, 셋, 3.1회전, 차체 사이즈에 비해서 여유 있는 락트락 조향비이다 싶고요. 부드러운 조향의 느낌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티어링 휠 왼편에 주행보조 시스템들 조절하는 버튼들 들어와 있죠. 오른쪽에는 음성 명령 버튼을 비롯한 오디오 조절 스위치 들어와 있고요. 다이나믹 라이트 어시스트, 다이나믹 코너링 라이트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이나믹 라이트 어시스트, 이 차 IQ 라이트 적용되어 있는데요, 좀 더 지능적인 기능이 적용된 헤드램프입니다. 상대편은 눈이 안 부시지만 나의 시야는 완전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요. 다이나믹 코너링 라이트는 차가 회전하는 방향으로 헤드램프의 조사각도를 비춰줍니다.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커브를 돌 때는 오른쪽으로 헤드램프를 비춰주는 거죠. 그래서 운전자의 시야를 좀 더 정확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라이트입니다. 자, 이지 오픈, 범퍼 밑을 키킹하면 트렁크가 열리는 거고요. 총 주행거리, 이렇게 트림미터를 확인할 수가 있네요. 주행 데이터 이렇게 활성화 시켜서 트림미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루프, 이렇게 손가락으로 슬라이딩 하면 이 지붕을 닫히는 것을 조절을 할 수가 있죠. 루프 커버가 닫히는 거죠. 지붕은 글래스 루프이기 때문에 글래스 루프 자체가 열리지는 않는다 라는 얘기고요. 배터리 케어 모드, 평소에는 이제 이 배터리 케어 모드를 사용을 해서 80%만 충전하라 라는 얘기고요. 100% 충전을 할 때는 충전 즉시 차가 바로 출발할 수 있도록
예약 충전을 할 때 완충을 하는 것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배터리 잔량 72%고요. 326km 주행 가능합니다. 이상적인 충전은 최대 80%입니다. 이렇게 추천을 해주고 있죠. 82kWh 짜리 배터리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주행 가능거리 405km로 국내 인증을 받았습니다. 100%일 때 405km니까 80%만 충전하면 주행 가능거리는 그보다 더 줄어들겠죠. 또 하나, 완전히 방전될 때까지 배터리를 사용하는 건 또 바람직하지 않죠. 그래서 최소 10%, 20% 구간에서는 충전을 다시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배터리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구간은 20%에서 80%까지가 안전할 테고요. 뭐 최대로 사용한다고 해도 10%까지 떨어지면 충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평소에는 10% 구간에서 80% 구간까지만 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겠다. 배터리의 70% 정도만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얘기죠. 그러면 4728 280km, 300km 정도 구간에서 평소에는 사용을 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장거리 운행이 예상이 될 때는 100% 충전을 해서 움직이는데, 충전 즉시 바로 차가 출발할 수 있도록 예약 충전을 해라 라고 권하고 있는 겁니다. 급속 충전을 이용을 하면 약 35분에 80%까지 5%에서 80%까지 충전을 할 수 있다고 하고요. 완속 충전을 하게 되면 약 7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자, 앱 커넥트를 이용을 해서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선을 연결을 하면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선 연결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스마트폰은 이 부분에 올려서 무선 충전이 가능합니다. 음향 앰비언트 라이트 이렇게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위아래 색상을 이렇게 구분해서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독립공조 3존 클리마트로닉 기능 적용되어 있어서 운전석, 조수석, 뒷좌석 세 부분으로 실내를 나눠서 공조를 이용하게 됩니다. 디스커버 맥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이 안에 들어가 있고요. 이 12인치 터치스크린 모니터 말고는 따로 손이 갈 데가 없죠. 이 아랫부분은 두 개의 컵홀더가 준비되어 있을 뿐이고요. 어떤 그 기능 스위치 버튼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모두 이 위로 올렸고요. 이 모니터 안으로 다 집어넣어서 아주 심플한 인테리어를 구성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암레스트 각도도 조절을 할 수가 있네요. 가볍게 손을 터치를 하면 실내등 온오프가 가능합니다. 또 하나, 이 차 시동 스위치도 이 아래쪽으로 이 부분에 마치 숨겨 놓듯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왔을 때 시동키가 안 보인다, 이것도 테슬라처럼 시동키 생략되어 있나? 뭐 이런 생각 하게 되는데요. 이 아랫부분에 시동키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운전석 이 정도 살펴보시고요. 운행 중에 뒷좌석 살펴보고 본격 시승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 잠깐 뒤로 가겠습니다. 네, 뒷좌석입니다. 2인 1조로 시승을 하고 있어서요. 자, 잠깐 운행 중에 뒷좌석에 잠깐 앉아봅니다. 자, 무릎 앞 공간 운전석보다 조수석이 조금 더 뒤로 왔는데도 무릎 앞으로 주먹 2개 더 남아있죠.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실내 공간을 아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제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도 평평합니다. 센터 터널이 올라와 있지 않아서 바닥 공간도 아주 충분히 활용을 할 수가 있을 테고요. 머리 위로도 주먹 하나 이렇게 여유 있게 드나들 공간 확보하고 있죠. 그래서 뒷좌석에서 공간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아주 여유 있는 공간 그 자체가 주는 고급스러움을 충분히 만끽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트 가운데 이제 스웨이드 가죽을 덧대 놔서요, 몸과 시트의 밀착감 높여주고 있고요. 자, 터널 안에 들어왔는데 엔진 소리가 없죠. 엔진 소리가 기본적으로 삭제되어 있는 실내 공간이니까 소음의 수준은 상당히 낮다라는 얘기고요. 엔진 소리가 사라진 공간에 다른 소리들이 발생해서 들어오게 되면 그 소리가 또 유난히 또 도드라지게 들리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실내가 조용해졌기 때문에 소음에 좀 더 예민해질 수 있다, 민감해질 수 있다라는 얘기죠. 차창은 원버튼으로 내려가죠. 이 정도 남기고 거의 끝에 약 0.5mm 정도 남겨 놓는데 차창이 완전히 열린다라고 보면 되겠죠. 원버튼으로 다시 닫힙니다. 걸리면 다시 내려가고요. 암레스트 이렇게 내리면 두 개의 컵홀더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스키스루 공간도 확보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뒷좌석 4대 6으로 뒷좌석도 이렇게 접을 수가 있겠습니다. 접어서 거의 트렁크와 풀플랫
평평한 공간을 확보하게 되네요. 트렁크 공간을 좀 더 넓게 확보할 수가 있을 테고요. 앞좌석 센터 콘솔 뒤로 뒷좌석을 위한 송풍구 준비되어 있습니다. 뒷좌석 온도 조절 가능하고요. 송풍구 위로 C타입 USB 포트 2개 준비되어 있습니다. 글래스 루프죠. 글래스 루프, 아주 파노라믹 글래스 루프 시원하게 펼쳐져 있어서요, 차창밖 하늘 풍경 여유 있게 즐기면서 이동할 수가 있겠습니다. 노면의 굴곡을 따라서 살짝 흔들리는 느낌 어느 정도 전달이 되고요. 노면을 단단하게 지지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차 모터가 뒷차축에 들어가 있습니다. 후륜 구동이죠. 특히 가속을 할 때 뒷부분이 쭉 밀고 가는 그런 느낌, 우수하다 싶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차체가 높은 SUV 형태를 취하고 있어서 노면의 진동을 타고 넘을 때 어느 정도 흔들리는, 약간 흔들리는 느낌은 완전히 속일 수는 없겠다 싶고요. 후륜 구동에 뒤에서 밀고 가는 우수한 주행 질감은 역시 이 차에서도 그대로 느낄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시속 80km 정도인데 기본적으로 조용하네요. 공기저항 계수가 0.28이죠. 0.28이라고 한다면 SUV 치고는 상당히 우수한 공기저항 계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0.3 미만이면 상당히 우수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이 차는 SUV이기 때문에 어떤 그 공기저항 계수를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단면적이 넓죠. 높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맞닿는 단면적이 넓기 때문에 공기저항 계수 0.28이라면 상당히 우수한 편이다 라고 인정을 해줘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네,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저는 운전석으로 잠시 후에 이동하도록 하고요.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시죠. 자, 운전석에 들어 앉아 보는데요, 시트 포지션이 상당히 좀 낮은 느낌이 납니다. 제일 밑으로 낮추니까 이 정도까지 내려오는데요, 뭐 거의 어깨와 옆에 차창 아랫부분이 거의 맞닿아 있죠. 약간 시트 포지션 올려 보겠습니다. 주행 모드가 D와 B 모드가 있습니다. D는 드라이브 모드고요, B는 브레이크 모드인데, B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회생제동을 좀 더 강하게 사용하는 그런 주행 모드가 되겠습니다.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면 즉시 차가 마치 브레이크를 잡은 것처럼 속도가 낮아지면서 회생제동 에너지를 통해서 배터리로 다시 전류를 모아 들이게 되죠. 약간의 주행 이질감을 만나게 되고요. 이것 때문에 좀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냥 B모드 말고 그냥 D모드를 계속 이용하면 되겠죠. 하지만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체증 구간, 도심 구간에서는 B모드가 아무래도 낫지 않나 싶고요. 이럴 경우에 원페달 드라이브, 그러니까 가속 페달 하나로 가속하고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면 브레이크를 잡은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겠죠. 좀 더 효율에도 좋겠고요. D모드는 브레이크를 잡을 일이 거의 없는 뭐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움직일 때는 이 D모드가 훨씬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스팅 모드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건데요, 주행하다가 가속 페달에서 발을 뗄 때 회생제동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차가 타력 주행으로 최대한 멀리 갈 수 있도록 코스팅 기능이 작동하는 거죠. 브레이크 잡을 일이 거의 없을 때는 D모드로, 코스팅 모드 위주로 움직이는 게 나을 테고요. 도심 주행에서는 B모드, 브레이크 모드를 이용을 해서 회생제동을 이용한 좀 더 적극적인 경제운전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움직이는 순간에 조용하죠. 아주 조용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엔진 소리가 사라진 공간에 다른 잡소리가 채우는 게 아니라 아주 비어있는 상태 그대로 조용한 주행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주행 모드 보면 이렇게 버튼 터치를 통해서 바꿀 수도 있고요, 이렇게 터치 스크린을 이용을 해서 움직일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에코 모드로 가보죠. 툭툭 밟아보는데 가속 페달에 대한 반응 좀 떨어지죠. 둔한 느낌이고요. 컴포트, 그 느낌이 조금 더 강해진다 싶은데 스포츠 모드에 놓으면 툭툭 가속 페달을 툭툭 밟는 대로 즉각적인 반응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제적인 면이 더 강조되는 전기차지만 스포츠 모드를 이용을 해서 마치 스포츠카처럼 달린다고 할 때는 내연기관의 스포츠카
저리 가라 할 정도의 강력한 성능을 또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기 모터를 기반으로 움직이는데요, 그 모터의 회전 질감이 엔진과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얘기죠. 엔진은 왜 실린더의 직선 운동을 다시 회전 운동으로 바꿔서 전달되는 동력 전달 과정을 거쳐서 타이어까지 전달이 되는데요, 이 차 같은 경우는 전기 모터가 뒷차 축에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150kW 204마력의 힘을 내는 전기 모터가 뒷차 축에 들어가 있어서 후륜 구동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좀 더 강력한 즉각적인 그 회전 질감을 느낄 수 있어서 스포츠카처럼 이 차를 즐길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차 뒤에는 255 45R20 시리즈 타이어가 들어가 있고요, 앞에는 235 40R20 시리즈 타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앞뒤 타이어 사이즈가 다릅니다. 되게 고성능 차 스포츠카의 이런 그 앞뒤 타이어를 달리 가는 경우들이 있죠. 후륜 구동의 스포츠카가 이런 그 타이어 세팅을 하게 되는데요, 이 차 마치 스포츠카처럼 뒤쪽에 더 큰 타이어를, 접지면이 더 넓은 타이어를 적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노면 상태가 좋으니까 아주 진짜 더없이 편안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비단길을 걷는 게 이런 거다 싶네요. 자, 잠시 후에 유명산 와인딩 로드 달려보겠습니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 적용하고 있죠. MEB 플랫폼 적용하고 있는데,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적용한다는 것, 공간의 최적화 그리고 무게중심의 최적화라는 의미가 큽니다. 차에서 가장 무거운 배터리를 바닥에 깔아서 무게중심을 딱 잡아주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고속주행할 때 코너링에서 아주 안정된 주행의 질감 맛볼 수가 있습니다. SUV여서 차체가 좀 높죠. 그래서 어느 정도 좀 그 차체 흔들림 피할 수는 없지만, 같은 높이의 내연기관 차와 비교를 한다면 확연히 우수한 안정감을 맛볼 수가 있겠습니다. 노면 충격을 툭툭 지나가는 느낌이 그냥 스카이훅 이런 느낌인 거죠. 수평을 유지한 채 다리만 툭툭툭툭 떨어지면서 충격을 잡아주는 그런 느낌인데요. 자, 주행 모드 스포츠 확인하고요, 쭉 좀 속도를 내봅니다. 야, 가속을 하는데도 조용한 가운데 가속을 쭉 이어가는 느낌이 상당히 색다릅니다. 전기차의 본질을 잘 보여주는 그런 가속 반응이고요. 킥다운 버튼이 있네요. 마지막 순간에 한 번 더 밟힙니다. 가속 페달이. 킥다운 할 새가 없습니다. 킥다운까지 가면 차가 이미 상당한 속도를 내고 있어서요. 자, 앞차와 차간거리가 가까워지면서 이런 비상등, 경고등도 띄워주고 있죠. 좀 강하게 돌아갑니다. 야, 이런 속도로 돌리는데도 차가 버텨주네요. 긴장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코너에서 막 쫙 달라붙어 돌아갑니다. 대단한데요. 세단도 아닌 SUV가 이런 정도의 코너링 성능을 보여준다? 대단하다 싶고요. 전기차의 본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 코너에서 진짜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정도의 반응을 보이죠? 자, 다운힐은 또 다르죠. 너무 오버하게 되면 오버스티어가 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후륜구동 차이기 때문에 다운힐에서는 좀 더 세심하게 움직여야 되겠죠. 하지만 또 나란히 가고 있습니다. 요즘 뭐 전기차 홍수입니다. 어제 아이오닉 6 탔고요, 오늘 ID4를 탑니다. 내일은 메르세데스 벤츠의 EQB 예약되어 있어서요, 이번 주 내내 전기차만 타고 있습니다. 내리막에서는 브레이크 모드 B 모드를 사용하니까 어느 정도 속도 조절도 되고요, 또 회생제동 시스템을 통해서 에너지 회수도 되기 때문에 괜찮은 기능 같습니다. 내리막길에서는 확실히 브레이크 모드가 효과를 보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D 모드라고 했다면 계속 브레이크를 통해서 제동을 해 줬어야 되겠죠. 배터리 잔량 66%, 293km가 주행 가는 거리 남았네요. 배터리 상태 체크하면서 움직일 수도 있고요.
자, 저희가 제일 뒤에 있으니까 제동 한번 해보죠. 자, 뒤에 차가 없는 관계로요. 제동 한번 합니다. 하나, 둘, 셋. 자, 브레이크가 강하게 제동을 해봤는데요. 빠른 속도에서 제동을 한 것이 아니기라서 차체가 그렇게 균형을 잃을 정도는 아니죠. 차체 뭐 크게 주행 상태 그대로를 유지를 하면서 제동을 마무리했는데 브레이크 페달이 밟히는 느낌은 약간 소프트하지 않았나 싶네요. ID4 폭스바겐 코리아가 국내에 처음 선보이는 전기차라는 의미가 있죠. 폭스바겐으로서는 두 번째 전기차입니다. ID3가 있었고 그 다음에 ID4가 나왔고요. 이제 ID5 있고 중국 전용으로 생산되는 ID6도 있고요. 그리고 원박스카 ID 버즈도 지금 라인업에 준비되어 있죠. 하지만 국내에는 지금 ID4를 처음으로 전기차 라인업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폭스바겐의 ID3에 이은 두 번째 전기차 혹은 첫 번째 SUV 전기차라는 의미도 있죠. 폭스바겐이 ID 시리즈를 펼치면서 ID 패밀리를 순차적으로 내놓으면서 이제 전기차 라인업을 확장하고 있는 건데요. 국내 기준으로 본다면 좀 늦은 감이 있죠. 다른 브랜드에서 이미 전기차들이 많이 출시되어 있어서 이미 국내 전기자동차 시장 포화 상태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주문이 밀리고 넘쳐서 1년씩 기다리는 차들이 속출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폭스바겐이 국내에서는 뒤늦게 시장에 뛰어든 셈입니다. 하지만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 싶은 게 폭스바겐 특유의 컬러를 잘 드러내고 있고요. 기본에 충실한 브랜드라는 그 믿음, 저버리지 않고 상당히 기본에 충실한 그런 성능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또 하나, 이번에 가격을 너무 잘 책정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5,490만원에 책정이 되어 있죠. 물론 거기에는 국내 전기차 보조금 100%를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5,500만원 미만으로 가격을 책정하다 보니까 그런 면도 있지만 어쨌든 가격을 거기에 맞춰서 출시를 하니까 그렇다면 폭스바겐 입장에서는 갈등이 좀 있었을 겁니다. 52kg짜리 배터리를 사용하는 아래급 모델들도 있거든요. 하지만 폭스바겐은 상위 모델을 들여오면서 정면 승부를 걸었다고 보이죠. 82kW 배터리를 사용해서 유뢰 충전 405kg로 국내 인증을 받았습니다. 405kg라고 하면 아쉬울 거 없죠. 저 개인적으로는 아래급 트림을 더 싸게 들여오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었겠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유뢰 충전 주행 가는 거리가 좀 짧아지더라도 가벼운 배터리, 작은 배터리를 사용을 해서 전체적인 효율도 높이고 가격도 낮출 수 있다면 나쁜 선택은 아니다 라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의 생각은 좀 다르죠. 알고 있습니다. 전기차니까 유뢰 충전으로 주행 가는 거리가 길어야 된다 라는 일종의 강박 같은 생각이 있는데요. 거기에서만 좀 벗어나면 오히려 선택할 수 있는 많은 차들, 좀 더 경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 그런 차들이 있겠다 싶습니다. 전기차의 의미가 그 장거리 투어용이 아니라 도심에서 이동하는데 좀 더 최적화된 그런 모델들, 그런 의미로 전기차가 사용되는 게 전기차의 의미에 맞는 방법이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유뢰 충전 주행 가는 거리에 연연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자가 충전 시설이 필요하겠죠. 자기 집에 혹은 사무실에 전용 완속 충전기가 있어야 좀 편하게 전기차를 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좀 아무래도 좀 불편하지 않을까 싶고요.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전기차는 선택하는 게 낫겠다. 그리고 이왕이면 가능하다면 내연기관 자동차보다는 전기차를 사용하는 게 시대의 흐름에 맞는 선택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거죠. 물론 역발상도 가능합니다. 2035년 지나면 내연기관 새 차로 만나기는 쉽지 않을 테니까요. 더 늦기 전에 마지막 내연기관을 내가 한번 타봐야 되겠다 라고 역발상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204마력인데 공차 중량 2144km입니다.
마력당 무게비 계산해 보면 약 10.5kg가 되는데요. 10초 전후에 시속 100km 가능하겠다 싶은데 메이커에서 밝히는 이 차의 시속 100km 가속 시간은 8.5초입니다. 역시 모터 기반으로 움직이는 전기차에서 내연기관의 마력당 무게비보다는 좀 더 빨리 가속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가속은 시원시원하게 되네요. 함께 차량의 흐름을 타고 달리다가 필요할 때 가속을 하면 아주 시원하게 내달려 줍니다. 하지만 최고속도 시속 160에서 제한되어 있죠. 그래서 전기 모터의 특징, 또 고속에서는 효율이 급격하게 떨어지죠. 최고속도는 제한이 있고 그 속도까지는 아주 거침없이 시원시원하게 달려줍니다. 트러블 어시스트가 선택이 됐고요. 왼쪽 오른쪽으로 돌아나가는 차로를 잘 인식하면서 차로의 중앙 잘 유지하면서 움직이고 있죠. 오른쪽 다시 왼쪽. 야, 이 정도면 뭐 거의 자율주행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아주 이 와인딩 로드를 잘 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차로의 중앙을 잘 유지하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 전체적으로 ID4 전기차를 폭스바겐답게 잘 해석을 해서 기본에 충실한 전기차로 완성시켰다 라고 보입니다. 일단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사용을 해서 공간을 훌륭하게 뽑아내고 있고요. 또한 주행의 질감도 차체 하단에서 아랫부분에서 딱 잡아주는 무게중심에 기대어서 전체적인 주행의 품질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완성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 코리아는 차근차근 천천히 하지만 확실한 발걸음으로 이 전기차 시대를 펼쳐 보이겠다라는 전략인데요. 폭스바겐의 전기차 세계가 이제 ID4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라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ID4 상당히 의미가 큰 모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판매 가격이 워낙 매력있게 나와서요, 보조금 받고 4천만원 중후반대에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상당히 매력있는 가격입니다. 연비 잠깐 살펴보시죠. 오늘 주행 연비, 제가 특별히 연비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고요. 주로 스포츠 모드를 이용을 해서 좀 거칠게 달린 구간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비 kWh당 6.0km 지금 보이고 있는 거죠. 1시간 16분 동안 43km, 평균 속도 34km로 이동을 했습니다. 연비, 평균 연비 kWh당 6km 보이고 있는데요. 공인복합 연비가 4.7인데요 공인복합 연비보다 더 좋은 연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달려도 공인복합 연비보다는 더 나온다 라고 말씀을 드려도 될 듯 싶네요. 어제 아이오닉 6도 마구 달렸는데 공인복합 연비보다 더 나왔는데요, 이 차도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국내 연비 기준이 너무 까다로운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네, 단도직입입니다. 폭스바겐 ID4 타면서 느꼈던 사소한 불편함 몇 가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다이나믹한 운전, 스포츠 드라이빙을 할 때 패들이 있으면 좀 더 그런 스포츠한 느낌 즐길 수 있을 텐데요. 전기자동차여서 스포츠카 못지않은 그런 다이나믹한 주행 즐길 수 있는 기본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즐기기 위해서는 패들이 있으면 더 좋겠다라는 얘기죠. 패드를 통해서 회생제동의 단계를 조절을 하면 마치 변속하는 것과 같은, 변속을 통해서 좀 더 적극적인 운전을 하는 것처럼 다이나믹한 운전 적극적으로 즐길 수 있을 텐데요. 그런 부분은 좀 아쉽다라는 얘기죠. 또 하나, 내장되어 있는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없습니다.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를 이용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물론 뭐 그렇게 이용을 하면 불편함 없이 이용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차 핸드폰 놓고 왔다 싶을 때 좀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내비게이션 시스템은 차에 내장이 되어 있어서 언제 어떤 상황에서라도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맞겠죠. 또 하나, 음성명령 기능이 작동이 안 되죠. 눌러도 대답이 없습니다. 반응도 없고요. 이 기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없으면 이 버튼은 없는 게 맞겠죠. 기본적으로 그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면 이 음성명령 버튼도
없는 게 낫겠습니다. 있는데 사용할 수 없다 라고 하면 비싼 돈 주고 이 차를 산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유쾌한 기분이 아니겠죠. 작동하지 않는 기능 버튼은 보이지 않는 게 낫겠다라는 얘기입니다. 폭스바겐 코리아가 처음 국내에 선보이는 전기차라는 의미를 가진 상당히 의미 깊은 차 i4를 시승을 해봤습니다. 폭스바겐이 전기차라는 새로운 장르를 폭스바겐답게 재해석해서 완전히 전기차의 기본에 충실한 자동차로 이 차를 완성시키고 있다. 중심이 딱 잡힌 주행의 질감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유명산 와인딩 로드에서 코너에서 느꼈던 그 회전 질감, 상당히 인상적이었다. 상당히 어떤 그 쇼킹한 그런 인상을 받았다 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가격 너무나 잘 뽑아서 많은 분들이 이 차를 보면서 설레고 있을 텐데요. 미리 주문을 넣지 않았다면 이미 늦었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1300대 물량이 이미 다 판매가 됐고요. 지금 주문하면 상당 기간 기다려야지 인도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또 내년이 되면 내년 전기차 보조금 기준이 또 바뀌겠죠. 이런저런 변수들이 많아서 지금 주문하면 좀 늦지 않았을까 싶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문해서 기다릴 가치는 충분히 있지 않나 하는 생각해 봅니다. 네, 오늘 시승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이었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